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의 비례대표 1번과 함께 각 당의 정책과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린민주당의 1번 김진애 후보가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타임지가 선정한 지구촌 차세대 지도자 100인 중에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94년? 1994년입니다. 예. 그때도 한 사람이 또 여성이 뽑혀서 예. 당시에는 또 세계화가 그렇게 안 됐던 시절이기 때문에 화제가 많이 네, 됐습니다. 대한민국에 딱 한 사람이었고. 네. 네. 그런데 이제 비례대표 1번이 되셨으니까 차세대 이제 리더에서 이제 진짜 리더가 되신 거죠. 열린민주당이 차세대 주자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선거인단 절반, 당원들 절반 이렇게 해서 투표를 뽑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일본에 뽑힌 어떤 배경과 이유가 이번이 뭐겠습니까?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 네. 열린 공천이고 처음부터 열린 캐스팅으로 오픈 캐스팅을 했어요. 예. 그래서 당원들이 각기 3명씩 추천을 했고 거기서 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이제 의향을 물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국민선거인단과 더불어서 투표를 했고 이걸 또 확정하는 것도 전당원 투표를 했습니다. 예. 상당히 이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워진 이런 온라인 민주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2003년이죠. 아마 17대 때 네. 열린우리당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아니셨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현실 정치에 들어왔던 게 열린 우리당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민주당으로 이제 이어졌는데 2004년 총선 17대 총선에서 제가 열린 우리당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그렇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제 선거는 떨어졌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비례대표로 들어가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이어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건너뛰어서 열린민주당으로 지금 온 그러니까 제가 거였는데. 지역에 도전했다가 경선에서 탈락을 했는데요. 예.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또 자유인으로 또 전문가로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솔직히는 이번 뭐 이런 방식이 예. 이제 국민들이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예. 잊지 않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이런 정치에서 새로운 정치, 열린 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 사람으로 기대하셨다는 것 때문에 제가 감격하고 있습니다. 네. 어깨가 무겁습니다. 열린민주당이 친문의 본거지가 되고 이쪽에 시민당은 그거랑은 조금 격이 다르다고 보십니까? 정체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민주 진영이고요. 민주 진영. 그리고 이제 DJ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여러 가지 가치관을 이어 있는 이런 이제 뿌리들을 같이 갖고 있다고 싶고요. 예. 다만 이제 이번에 비례대표제가 좀 생기기도 했고, 솔직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상당히 거대 여당이니까. 예. 제 표현에 의하면 좀 움직임이 둔한 경우가 있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좀 이제 믹스가 좀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선명하게 열린민주당 특히 열린민주당은 아주 소수 정예로 21대 국회를 좀 국회답게 만들 수 있는 데는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국회에는 좀 소금 역할을 하고 또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국정 과제에는 좀 지렛대 역할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선 펀드 거두셨는데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좋아하시는군요. 아니 뭐 꼭 그건 아니고요. 열린 펀드인데 나중에는 이제 선관위에서 다 3% 해갖고 이상의 지지율이 있으면 다 이제 국고에서 돌려받게 돌려받고 되는데 이제 펀딩 해 주신 분들한테는 이자를 조금 붙여서 돌려주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런데 은행이 조금 높습니다. 예, 한 그래서 그런지 2%라고 모르겠어요. 네네. 들은 것 그런 정도 되는데요. 58분 만에 얼마? 목표액이 찼습니다. 42억이요. 40억이. 문재인 펀드보다도 한 8분 빠르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아주 많이 뜨겁게 지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뭐 펀딩해서 선거 자금이 마련된 건 일단 성공적이라고 치고 이제 의석수가 문제인데 네. 몇 석 바라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두 자리 수의 지지율은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거는 이미 뭐 여러 그 여론조사에서 나왔는데 제가 비례 1번으로 생각하는 거는 저 두 자리 수 이상의 예. 의석수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항상 농담 삼아서 예. 우리 이순신 장군처럼 우리 예. 12척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12척이 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한 23%에서 25% 사이 이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상당히 근접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시민당 걸 너무 많이 가져가시면 전체 민주진영으로 봐서는 크게 플러스가 안 될 것 같다 이런 걱정들도 합니다. 열린민주당이요. 예. 아마 3가지 종류의 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매운 민주당의 맛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예. 그런 좀 진성 지지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 다른 당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 정의당의 예. 최근의 행보 그리고
이번에 후보의 면면 그걸 봤을 때 오히려 열린민주당의 후보들이 훨씬 더 뜨겁게 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예. 그다음에 또 저희 후보 중에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주진영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 중도층과 합리적인 보수에서도 상당히 소구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뭐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아마 지지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운맛 하니까 저도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네. 언론 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많은 분들이 포진하고 계십니다. 네. 강하게 하실 건가요? 네, 오늘 언론 개혁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게 징벌적, 그러니까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 징벌 보상제를 한다는 뭐 이런 해서 굉장히 이제 뜨겁게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최근에 여러 가지 사실 검찰 개혁의 문제라든가 이른바 다른 개혁의 과제가 언론 개혁하고 상당히 이게 맞물려 있는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 예. 오히려 그게 기반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많이 지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사실 열린민주당을 놓고 뭐 DNA 문제라든가 서자도 아니다. 뭐 계속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런저런 조금은 폄하하는 발언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냥 한마디로 지금 올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 논의 자체가 왜냐하면은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예. 뿌린 씨앗들이 굉장히 넓게 퍼졌습니다. 그 뿌린 씨앗들이 사방에서 어떤 이제 그 열매를 맺으려고 또 씨앗을 틔우고 있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열린민주당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범민주 진영에서 여러 가지가 국민의 기대에 미흡하다면은 예. 그런 씨앗들이 점점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저는 아주 좋은 에너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공약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약을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는 모든 걸 발표하는데 지금 매일매일 하나를 발표하는데요. 예. 저희의 첫 공약은 제1호 공약은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뭐 이제 방패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면은 이제 나와라. 나와라. 그리고 이제 국민 소환제 자체의 존재가 있으면 예. 국회의원들도 훨씬 더 겸손하게 열심히 일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세비를 깎겠다 이게 아니고 나와라. 아니 근데 여태까지요 지방자치까지 뭐 대통령도 그렇고 그 지방자치 의원들까지도 다 예. 소환제가 있는데 국회의원만 그런 게 없다라는 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1호 공약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검찰 개혁, 검찰 개혁. 언론 개혁 그리고 내일은 이제 경제 개혁을 발표를 합니다. 예. 경제 개혁에서 또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 예. 농업 개혁이 또 들어갑니다. 농업 개혁. 저는 이제 도시 건축가인데 그러시네. 제가 이제 도시 재생뿐만이 아니라 농촌 재생까지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전공은 도시계획이나 지역개발 뭐 네. 이런 쪽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뭐 신도시 개발, 산본이 아마 주택 정책과 부동산 정책 뭐 이런 걸 산본이나 하죠. 행정수도나 그다음에 네. 4대강 절대 안 된다고 야단도 많이 그렇습니다. 치셨었는데 네. 국회에 들어가시면 따로 전공과 관련해서 뭐 하시고 싶은 계획이 있으십니까? 몇 가지는 도시 재생은 이제 뿌리를 내려야 되겠고요. 예.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조금 흔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한 대로 도시 재생에 이제 농촌 재생 뉴딜까지도 갈 수 있도록 하는 예. 전국토를 다루는 부분이고요. 지금 아직도 임대 지금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면서 임대 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질 거기 때문에 예. 임대주택에 대한 안정에 대한 건 상당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 하고 싶은 건 굉장히 많은데 또 예. 이제 제가 조금 다뤄야 될 거는 사실 국회라는 게 약간의 문제가 있을 때 사전에 좀 예방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빈집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도시 양극화에서 어떤 도시는 축소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또 국회에서도 미리 대비책을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촉구할 예정입니다. 네, 뭐 그거는 아마 참여정부 때 네. 건설과 건축 쪽의 선진화위원회에 아마 책임을 맡고 계셨으니까 네네. 예, 아마 많은 아이디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국토 균형 발전 얘기를 꺼내시니까 되게 반갑습니다. 네. 농촌 좀 어떻게든 살려주시고 솔직히 예. 지난 한 10여 년 동안은 거의 잊혀진 과제가 돼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꼭 필요하고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18대 국회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네. 18대가 최악인 줄 알았더니 19대, 20대 더 최악이 됐잖아요. 그래서 21대 국회를 예. 국회답게 만드는데 예. 정치 개혁도 하고 싶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국회에 달라지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